7번에 5번입니다. 이번 시간 19페이지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구역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양가 1번 용도 지역 의와 관련되어서는 세 번째 줄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가로 해놓습니다. 지역은 중복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의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묶어놓습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묶어놓으시고 얘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앞 글자를 조합하면 전일준입니다. 주거지역은 전일준으로 나뉘고 있다. 특별히 전용 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1종, 2종을 단독택 중심, 공동택 중심으로 각각 구분하는데 끝에 양환 주거환경 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환 주거환경 보호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1, 2, 3종을 나누고 있는데 그 구분 기준은 저층, 중층, 중고층으로 나누고 끝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살고 있는 연희동이 있거든요. 그 연희동은 밤 7시에 방문하시면 개 짖는 소리만 들립니다. 동네 조용하거든요. 조용한 주택가를 양환 주거환경 보호라고 표현하고 전용 주거지역의 지정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반면 평내 우평지구에는 아파트 단지가 참 많은데 밤 늦은 시간에도 가게가 열려 있습니다. 생활하기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 일, 유, 근이라는 것 확인하시는데 중1도 알바하면 근육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1부터 알바를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게 중1, 유근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특히 도심, 부도심이라는 말 보게 되면 중심상업지역이라는 말 하나 확인하시고 유통상업지역의 설명에는 유통기능 증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통기능이라는 말 보게 되면 유통상업지역 보통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농산물시장 주변이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우리 남양주에 아직 없는 게 터미널과 가락시장 같은 농산물 유통 단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걸 만들게 되면 제 생각에는 경기 순환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딱 좋긴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업을 하시게 되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통해 한번 단지를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어디다? 유통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이게 근린상업지역인데 우리 학원 건너편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 이마트 있는 자리가 보통 근린상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전일준을 나눈다는 것 확인해 주시는데 특별히 준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경공업이라는 말을 확인해 놓습니다. 경공업과 관련된 공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다? 준공업지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생보라는 말로 대신해 주시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개생보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번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동그란 1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 변경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 예외 차시였죠. 기업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 결정 절차 없이 입안부터 없이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길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하면 뭐도 했었습니까? 고시도 했죠. 고시는 따로 하고 입안과 결정까지만 생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립준공구구역은 매립준공인가일부터 매립준공인가
준공인가 추천없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본다. 지정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타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면 이 법에 따른 지정까지는 의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관계 특광 시군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공유서면 매립과 관련되어서는 고시는 따로 하고 어디까지만 생략한다? 지정, 결정까지만 생략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문입니다. 타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 의제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지정 고시 가로해 놓습니다.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결정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타법에서 고시까지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는 고시까지 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 묶어놓습니다. 항만구역 어항구역입니다. 그리고 3, 4, 5 묶어놓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4번 택지개발지구, 5번 전원개발사업구역. 얘는 발전소를 말하는데 가로 속에 수력발전소는 제외한다. 수력발전소 줄 쳐놓으시고 제외 줄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10년 동안 사귄 친구 이름은 기억해 주시는데 걔가 전산택입니다. 전산택은 전원개발사업구역,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이 세 가지를 약칭해서 전산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납은 차시였죠. 위에 해당하는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이를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런데 가로 속에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개발사업 완료 가로 해놓습니다. 제외한다.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지역, 지구, 구역이 해제되면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질 않습니다. 그걸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라 묶어놓습니다. 답은 랍은 묶어놓습니다.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면 그것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랍은 관리지역의 산림이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되면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다라는 묶어만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행위자는 사셨죠. 1번 건축제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란 말 볼 수 있는데 이 아파트는 작년에 시험에 냈거든요.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1종 근린 생활설과 2종 근린 생활설이 됩니다. 그래서 1종 근린 생활설과 2종 근린 생활설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숙박설이라는 말 찾으셨는데 저 숙박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자연 녹지지역으로 관광지가 숙박설을 만들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2번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말 찾으셨죠?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용도지역에 미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만 잠깐 보십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도시지역부터 안해안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을 행위제한이라 표현합니다. 그 행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규정 동그래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은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도시적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부 용도부터 아니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얘를 뭐란다? 행위제한이라 표현합니다. 행위제한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보전 관리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거기까지 봐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용도 지역제를 함께 공부하십니다. 올해도 용도 지역제는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를 다 맞추셔야 됩니다. 용도 지역은 해놓으면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보실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을 위한 행정계획이었습니다.
그 집행과 관련되어 첫 번째 사항이 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중에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용도 지역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고시를 통해 특정 장소를 특정 용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연희동 같은 단독택이 조용한 단독택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결정권자는 그곳을 전용 주거 지정해야 되고 우리 학원 주변처럼 상업용 건물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장소라고 하면 그곳은 상업지역으로 공장 많이 들어서 있는 공간이라면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의 다양한 토지 이용 형태를 고려해서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그 대상에 관한 구분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많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곳이 있다면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야 되고 농업과 임업의 생산을 위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이 농림지역을 지정한 주된 목적은 생산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던 도시계획법을 토대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960년대에는 우리가 태어나지 못한 때이지만 그때 대한민국의 주된 산업은 2차 산업이었겠습니까? 1차 산업이었겠습니까? 1차 산업. 그래서 저 농림지역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산을 도모하게 지정한 용도 지역이 되게 됩니다. 반면 설악산에 국립공원 등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는 주변 자연 경관이 참 수려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에는 도로 만드는 것도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러한 용도는 보전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도시지역은 많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곳으로서 개발 용도인 반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비개발 목적인데 그 비개발 목적의 특징이 농림지역은 생산을 도모하는 것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 목적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외곽에 사람이 얼마 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 있죠. 그곳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고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농업 생산이 높지 않은 논밭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할 때, 곤란할 때 생산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뒷동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뒷동산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결국 우리 남양주를 구성하는 다양한 토지 형태에 있어서는 그 토지 사용 목적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동일한 장소를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지역은 중복 지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용도지역 하나에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남양주에 용도지역이 미정인 곳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은 우리 남양주 행정관할구역 전체대에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는 1차적 토지 이용 규제를 말합니다.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중에 제가 부탁드릴 것은 현재 주거지역은 전일준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용 주거지역이라면 동네 조용한 곳을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밤늦은 시간에도 가게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일반 주거지역이고 준주거지역은 우리 법률 용어에 준이란 말을 쓰게 되면 뒤에 말을 부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 외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용도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 하는데 이 준주거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주택 만들겠습니까? 상가 만들겠습니까? 상가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가끔 각종 모임에 참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참여하시다 보면 시청 공무원이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그 시청 공무원이 특이하게 도로와 관련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아주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농담 삼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로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는데 나한테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게 됩니다. 특히 이 도로가 폭 20m 이상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주변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나 또는 상업적으로 용도 지역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농담 삼아 한 이야기지만 나한테는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 물 먹는 옆에 보면 남양주 광역 교통시설 설치 계획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 학원 살림이 워낙 형편이 없다 보니까 커피는 이제 대접 안 하신대요. 원장님 생활이 빨리 편해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특강할 일 있으면 특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살림이 폐기되고 그때부터 아마 커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그 계획도 보시게 되면 앞으로 지하철이 만들어질 예정지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3기 신도시로서 고양시에는 창릉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발표했는데 그 개발사업 발표 이후에 그쪽 주변 아파트 가격이 하루 만에 5천만 원씩 올랐다던데요. 대신 그 지하철 실제 개통되게 되면 역세권 형태의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가격이 한 2억대 정도인데 이게 무조건 4억에서 5억까지 올라갈 겁니다. 전혀 관심 없는 표정이시면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 못하지만 우리 남양주에도 4호선이나 8호선이 연장되고 새로 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역사 주변 반경 1km 이내 지역은 대부분 역세권으로 분류되고 그곳에 위치한 아파트는 가격이 달라집니다. 신분당선이라는 곳 지금 용인 수원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신분당선 만들어지기 전에 용인은 볼만한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가격이 다 2억대 정도였는데 신분당선 만들어지고 나서 그 역세권 주변 아파트는 웬만하면 5억, 6억 올라가 있거든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대신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용도 지역 자체가 바뀝니다. 무엇으로?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적으로 바뀌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정이 있다고 하면 좀 많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전용 주거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동네 조용하죠. 살기 좋다 해서 얘를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전용 주거 지역이고, 살기 편리하기 때문에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현재 전용 주거 지역은 1종, 2종입니다. 단독택, 공동택, 그런 구분에 따라 1종, 2종 구분한다는 것 박여놓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은 4층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는 곳이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것 기억하시는데,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에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현재 주택은 광해 단독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 4계층 이하이면 연립, 다세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4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합 660 초과하면 연립, 660 이하를 다세택이라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이러한 네 가지를 공동주택이라 하고, 광해 단독택에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1층, 2층짜리 협의 단독택과 하숙지라 불리는 다중주택, 그리고 우리 학원 뒤편에는 상가주택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가주택을 법에서는 다가구 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살고 있는 공간 건물이 있다고 하면 얘를 광해 단독택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네 가지 형태의 광해 단독택을 주로 만드는 전용주거지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이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도 만들 수 있는 전용주거지역은 2종 전용주거지역이 되게 됩니다. 반면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을 만들는데 그 주택이 4층 이하라면 1종, 15층짜리 만들게 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35층짜리 아파트 만들게 되면 그때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끔 대치동 쪽에 은마아파트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걔가 재건축하게 되면 애초에는 49층을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양보해서 35층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의 용도 지역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반면 우리 주변에 빌라라 불리는 4층짜리 빌라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걔는 어디? 1종 일반 주거지역.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신 밤 7시 후에 동네 조용한 곳이 있으면 무조건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그런 토대로 내용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이야기 나오면 편리한, 전용 주거지역 이야기 나오면 양호한, 이런 말을 각각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일도 알바하면 근육 생깁니다. 중일 유근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전일준입니다. 경공업과 관련된 공장이 많이 들어서는 곳이 있다면 준공업지역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서울 같은 경우는 가산 디달탄 지역 일대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에 가까운 곳이 있다면 성수동 일대 있지 않습니까? 구이동 일대, 그곳이 현재 준공업지역입니다. 지금은 구이동 일대에 구두 공장이 꽤 많이 들어서 있는데 얘가 좀 더 시가지가 형성되고 기반설이 좀 더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바로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한강 조망권이 어느 정도 확보되거든요. 집값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7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투자할 분은 다 투자하셨습니다. 지금 가면 다 비싸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현재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최소한 주거지역만큼은 꼭 정확하게 세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장소를 보게 되면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저 용도지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인지 어느 정도 가늠하신 겁니다. 중화공장이 만들어져 있다, 공예공장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전용공업지역의 지정 대상이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용처원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들어갈 곳, 앞으로 엄청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곳,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그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그때는 일반 공업지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공업 이야기를 하면 전용공업지역, 환경 제하지 않는 공업 배치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일반 공업지역, 경공업 이야기를 하면 준공업적으로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정도는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표정 보니까 안 하겠다는 표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대상 절차입니다. 특별히 1번 원칙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2번 예외와 관련되어 니은번은 별표 해놓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가끔 시험에 출제됩니다. 얘는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일부 절차를 또는 전부를 생략하고 예외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우리 부동산 공부가 관련되어 공유수면은 바다만 나와줘야 됩니다. 현재 공유수면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을 공유수면이라 표현하는데 바다, 한강, 호수 이러한 곳이 모두 공유수면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유수면과 관련되어 육지에 속해 있는 공유수면은 이미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강이라고 하면 걔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소양강 댐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댐 만들어져 있는 호수 형태에 있다고 하면 걔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반면 바다는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바다가 육지라면, 그래서 현대 정회장님께서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공유선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그 매립 목적이 농업용, 농사 짓기 위해 매립했는데 이 간척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간척 사업은 바다를 메꾸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다는 항상 육지에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 붙어 있는 인접한 곳이 현재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하면 그 지정 목적과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이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절차를 생략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농림적 인접한 바다를 메꿔 농업용으로 간척 사업했는데 이 간척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 용도 지역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제대로 개발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2년 뒤에 이웃한 용도 지역과 같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2년 동안 농사 제대로 못 짓겠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조치이다, 부당하다, 부당합니다. 반면에 우리 새만급 간척 사업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 새만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지역의 지형도가 완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라고 하면 이전에 볼 거 없었습니다. 새만 간척 사업은 군산과 김제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군산의 새만 간척 사업 하지만 여기에서 월급 많이 받으신 분은 군산에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다 전주에 가 계시거든요. 군산과 전주 사이에 도로 교통망이 워낙 잘 발달하다 보니 생활 환경이 편리한 전주로 다 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간척지에는 그냥 농사짓는 용도가 아니라 여기는 공장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새만 간척 사업은 군산과 그리고 김제시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김제 평화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이 김제는 대부분 농림지역에 해당되고 군산은 대부분 도시지역에 해당되는데 이 간척지가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고 하면 경계 명확하게 할 필요 있죠. 만약 도시지역에 인접한 곳이라고 하면 경계 명확할 필요 없지만 농림지역에 붙어있는 이 간척지라면 경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차 생략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공유선 매립과 관련된 매립구역의 목적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목적이 같은 경우가 있고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같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한다면 입안 결정 고시해야 되죠.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해야 되는데 만약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다면 입안 결정 절차 없이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 인가 이래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가 원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동일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러면 공유소면 매립법에서 바다인 공유소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그 공사 모두 마치게 되면 무엇 가능하다? 준공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준공 인가 받았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그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무엇까지만? 지정까지만 절차 진행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고시는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시험에 저 바다인 공유소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의 지정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과 동일한 때 준공 인가 받게 되면 이 법에 따른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정 고시까지 의지한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만약 인허가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면 이 법에서는 뭐까지만? 지정까지만. 고시까지 함께 절차 진행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 표현 나오면 그 지문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인가라고 하는 행정처분 했다면 저 고시는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다. 이거 준법률행위지 않습니까? 이게 인가 내준다, 인가 안 내준다. 그것은 의사표시를 바탕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고 그 법률행위를 행정청이 하게 되면 그것을 행정행위라 표현합니다. 대신 이 고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결정된 것을 외부에 나타내게 하는 하나의 형태로서 얘는 의사표시가 가미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준법률행위라고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진도표를 보니까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와 그리고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 발생에 관한 내용 목차에 나와 있던데요. 의사표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라 하고 의사표시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준법률 행위라 하는데 지금 공유소유 매립법에서 준공인가라고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행정행위가 있었다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뭐까지만? 지정까지만 고시는 의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준공인가가 됐는데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까지 의제시켜주면 그 지문은 틀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고시는 생략하는 절차이다. 따로 해야 된다. 따로 해야 되는 절차다. 그걸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본다를 설명 안 드릴 겁니다. 본다는 그냥 의제라고만 기억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공유소유에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이 서로 지정 몫이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절차 생략한다? 생략 안 한다? 생략 안 합니다. 그러한 매립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공유소유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가 지정되고 고시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이 결정되고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봐주실 것은 종전에 도시지역이 아니었는데 타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가 지정 고시되면 그 순간 도시적으로 지정되고 고시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것은 전산택이라는 말을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종전에 관리지역이었는데 이 관리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되었다고 하면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억은 공유소유면 매립차셨죠. 그리고 이제 니은번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번과 관련되어서는 가나 그리고 다라를 함께 보시는데 현재 가와 관련되어서는 비도시지역에 전산택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라는 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되거나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되게 되면 그 순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확인되셨습니다. 대신 우리 이것 하나만 잠깐 봐놓습니다. 비도시지역이 도시적으로 바뀌는 건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는 게 가능한데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주십시오. 예,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이 현재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다른 법률에 따라 전, 산, 택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그 순간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 저는 발전소 만드는 곳을 전원 개발 사업이라 표현하는데 그 발전소 만들기 위한 전원 개발 사업 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그 순간 그 다음 무엇으로? 도시적으로. 그래서 이 발전소를 비도시적인 관농자에 발전소 만들겠다고 전원 개발 사업 구역 지정했다고 하면 그 순간 발전소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 2년 기다려야 된다. 전기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반 결정고시에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2년이거든요.
지금 당장 전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관농자의 발전소 만들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을 관농자에서 도시로 바꿔야 되고 이후에 전원개발사구역 지정하면 그리고 공사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또 걸릴 겁니다. 용도 지역 바꾸는데 2년 걸리고 발전소 만드는데 3년 걸리면 한 5년, 6년 뒤에 발전소 완공되고 전기 공급하게 되면 전기 부족 현상은 해결 못하지 않겠습니까? 신속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전소 만들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지정 고의되게 되면 그때만큼은 바로 개발사업 가능한 도시적으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산은 산업단지를 말하는데 그 산업단지를 약칭하면 산단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과거에 지방산업단지라 표현하던 것이 지금은 일반산업단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리시와 남양주에 걸쳐 테크노밸리 지정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걔가 도시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이러한 것 외에 농공단지와 준산업단지가 있는데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천천히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농공단지는 반드시 농림지역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농림지역에 농한기가 있거든요. 그 농한기에 농업인의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장 만들 수 있는 곳이 농공단지입니다. 저 농공단지는 용도지역 변경 요건이 아닙니다. 뭐만? 국가, 일반,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지정 고의되게 되면 이곳에 공장 등을 빨리 만들 필요 있죠. 그래서 지정과 동시에 해당 지역은 도시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본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산택의 산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공단지는 포함한다, 빠진다. 빠진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는 우리 강 건너편에 하남 위례지구 있지 않습니까? 걔가 공공택지입니다. 저 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만들기 위한 땅을 택지개발지구를 하는데 그 아파트는 수요가 많은 곳에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빨리 아파트 개발을 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택지개발지구가 지정 고의되면 그와 동시에 그 땅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전산택이 지정되게 되면 해당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항만구역은 화물선이 드나들 수 있는 항구를 항만이라 표현하고 고깃배가 드나드는 항구가 있다면 걔를 어항이라 표현합니다. 저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도시 지역에 연접한 붙어있는 공유 수면은 도시어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지역이 되는 것은 땅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바다는 육지에 붙어 있는데 이곳이 부두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 일부 바다는 도시지역에 붙어 있고 일부는 관리지역에 붙어 있고 일부는 농림지역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두 만드는 곳이 이 도시지역에 붙어 있는 곳에 부두 만들게 되면 이 바다를 무엇으로? 도시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만약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 붙어 있는 연접한 바다는 공유수면은 도시적으로 본다? 아니다. 걔는 그냥 용도적 미정 상태입니다. 바다는 용도지역 지정한다 안 한다?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대신 이 항만이나 또는 어항 만들기 위한 장소가 도시지역에 붙어있는 무엇일 때? 공유수면 바다일 때 그 바다를 도시적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도시적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바다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은 있다 없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와 관련되어서는 전혀 의미 없는 제도인데 오지순다와 관련된 문제 만들기 위해 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항만구역, 어항구역 나오게 되면 공유수면이라는 말이 분명 나오는데 그 앞에는 뭐 봐야 된다? 도시적. 그 말 나왔을 때만 의제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항만구역 지정된 곳이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본다?
앞에 뭐 나와야 된다? 도시적. 그러면 항만구역 지정 고유된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에 연접한 공유 수면이 때는 도시적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본다? 얘는 맞다고. 도시적은 주상 공록이거든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왜? 녹지지역도 도시적에 포함된다는 것 파악해 주시고, 만약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곳이 자연 녹지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라면 그 바다도 도시적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건 가능하시죠? 예, 이제 하나 여쭙 게 있습니다. 이건 질문입니다. 내가 업을 하시다 보면 가끔 농사 지으시던 분이 한 20년, 30년 동안 농사 짓다가 갑자기 자녀분 학자금 필요하다 해서 농지 팔러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농지 중개 의뢰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본인인지 한번 확인하실 거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해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갑자기 법률에 따라 의제되다 보니 국토계획법에서는 그냥 농림지로 표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택지개발지구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농사 짓는 땅이다? 도시적이다? 도시적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농사 지으시던 분이 이 때문에 자기의 땅이 택지개발지로 지정되었는지 또는 산업단지로 지정되었는지 전혀 관심 없이 농사만 짓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농경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당 10만 원에 팔아달라고 왔을 때 얘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한 평당 500만 원이 한다고 하면 이것 500만 원짜리 가치 있는 땅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하실 거죠? 아니면 꿀꺽 하실 겁니까? 그런 게 실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얘는 액면상은 농림지역이지만 본질은 택지개발지구가 지정 고유되었기 때문에 걔는 뭐다? 도시적으로 인정되게 되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산택에 관한 가치를 저렇게 파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현재 관리지역에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관리지역의 농지는 농업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지정 못되어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관계 수리시설 갖추고 변호사를 열심히 짓다 보면 지나가던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우리 절대농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절대농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인데 그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경기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해버리면 그 순간 그 땅은 뭐가 된다? 농림지역으로. 대신 액면은 관리지역이지만 본질은 농림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지역일 때 평당 100만 원에 거래된 곳이 만약 농림지역이라면 걔는 1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만약 토지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런 관계 수리들을 설치하고 열심히 농사 짓는 분이 있다면 그분 빨리 법원 갔다 오셔야 되죠. 제한 능력자로 지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괜한 이야기를 드렸나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산을 구입하게 되면 그 산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습니다. 만약 산을 구입하게 되면 항상 준보전산지를 구입하셔야 되지 보전산지는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이 보전산지는 잘못 걸리면 몇 자리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준보전산지만 다양한 용도가 인정되고, 가끔 주변 사람이 흙이나 또는 돌을 필요로 한다 하면 준보전산지의 산지를 팔 수 있거든요. 돌이나 흙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팔다 보면 내가 애초 취득했던 가격의 7, 80%까지 소득 판매함으로써 준보전산지의 구입 비용을 해결하실 수 있고, 나중에 어느 정도 평탄화되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건물 세우시면 되겠습니까? 그게 제일 편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지역에 속해 있는 산지가 산림이 지나가던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하게 되면 그 순간 뭐가 된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현재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임업용 산지는 우리 가평 가게 되면 잣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분명 나무가 심어져 있는 산이지만 임업 생산이 가능한 곳으로 해서 얘는 농림지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 소나무 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 심게 되면 걔가 공익용 산지에 해당됩니다. 설악산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걔는 뭐가 된다?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산에 내가 상속받아 또는 취득했는데 산에 나무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잣나무를 열심히 심게 되면 한 10년 뒤쯤에 지나가던 산림청장이 보존산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걔는 농림지역 돼버리는 것이고요. 산에 소나무를 열심히 심게 된다고 하면 한 15년, 20년 뒤에 지나가던 산림청장이 보존산지로 지정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내 땅의 가치를 높인 것이다. 하락시킨 거다. 그러면 법원 쫓아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취지를 이해하셨다고 하면 지금 보실 때 이것 하나만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그 땅은 관리지역으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관리지역으로 의지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의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의된 것을 본다. 이 말은 가능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을 때 관리지역이 결정 고의된 것을 본다. 이 말은 틀리다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도시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그리고 관리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의제하는 것을 각각 보셨는데 방금 보셨던 전 산택은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땅이거든요. 그 개발 사업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 해제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공사가 모두 완료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개발 사업이 예정하고 있는 왕숙지구 주민들처럼 저 개발 사업에 대해 결사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주도에 해군기지 만들고자 했는데 그거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데모 열심히 했던 거 기억나는데 만약 그런 데모가 심히 발생해서 그 개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 사업 완료했을 때도 개발 사업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는 언젠가 해제되는 것이고요. 개발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도 해제되게 됩니다. 만약 이 해제와 관련되어 두 번째 경우라면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종전 용도 지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뭐란다? 환원이라 표현합니다. 반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을 본다. 그래서 개발 사업 완료되어 해제되었다면 그때는 도시적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지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제란 말 보게 되면 앞에 개발 사업 완료되었는지 또는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었는지 구분하시면서 환원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번을 잠깐 보십니다. 전산택에 해당되는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가로속에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표현 없이 해제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어야 되고요. 만약 택지개발지구로서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된 경우에는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걸 본다? 그때는 틀린 지문이라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20번 확인되시겠습니까? 20페이지에 확인되시겠습니까? 저 별표 하나 부탁드렸는데 얘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올해는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행위 제한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우리 공법의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로 특정 지역을 용도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법에서는 규제를 가합니다. 그 규제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용도 지역 지정했을 때 그 용도 지역에는 여러 토지 소유자 있습니다. 그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자기 땅에 집을 짓는 것을 뭐란다? 개발 행위라 하고, 그 개발 행위함에 있어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만약 농림지역 지정된 곳이라고 하면 그 농림지역 지정된 곳에 공장이나 상가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대신 농가 주택이나 농어가 관련된 축사, 온실 만드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농어가 전혀 관계없는 건물 건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건물 건축하는 것을 건축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유락설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그러면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는 유락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걸 건축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 건물의 크기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는 큰 규모의 건물 건축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의 크기를 좌우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낮게 책정하면 되고요. 사람이 많이 살게 되는 도시지역의 주상공해의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을 높게 정해 놔야 될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법령에 따른 규제이거든요. 그런 규제를 이번 시간에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 얘는 매년 시험 나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에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하자? 절차에서 문제 하나, 그리고 행위 제한에서 문제 하나 나온다 생각해 주시고,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건축 제한 아니면 건폐율 쪽을 시험에 낼 겁니다. 왜? 작년에 용적률 냈거든요. 용적률과 건축 제한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는 건축 제한 또는 건폐율. 저 못 믿으시죠? 다 하시는 겁니다. 아니, 다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에는 다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 받으면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그 점수를 위해서 여기 행위 제한은 별표 3개 놓으시고 무조건 봐줘야 됩니다. 우선 단독택과 연립, 다세입택에 대해서는 지킵니다. 아파트 29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는 올해 모의고사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해 놓습니다. 우선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 뒤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찾으셨죠? 저 녹간농자를 가로 해놓습니다. 녹간농자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얘는 아파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법에 항상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오면 무조건 4층 이하의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녹간농자에는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4층까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기 때문에 비개발 용도인 녹간농자에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항상 이게 나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자연 녹지지역에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제발 틀리다고 해주십시오. 앞에 계획이 중요한 것이니까 뒤에 나오는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까? 관리. 그래서 현재 관리적은 개생포라 했습니다.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보존관리적. 그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할지라도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파트 건축된 것 보신 적 있다면 저 계획관리지역이 우리 아파트 만들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있거든요. 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투입되어 저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를 하는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바로 아파트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한 번은 저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그 다음 날부터 차가 바뀌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제발 틀리다. 지금 녹간농자 보지 않으셨습니까? 녹지지역에 속하는 자연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건 보존녹지지역이건 모두 녹지지역이고요. 개생복, 계획관리지역이건 생산관리지역이건 보존관리지역이건 모두 관계없이 관리지역이라면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과 전용 공업지역 각각 추천없습니다. 여기 일반 공업지역은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같은 대규모 공장 들어갈 용도 지역인데 이곳에 대규모 주택 만드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용 공업지역의 경우는 공해 공장이 배치되는 것으로서 공해가 심각하거든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각각 보시는데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택 만드는 곳이다? 단독택 만드는 곳이다? 단독택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아파트 건축할 수 있지만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택 중심의 양환 주거환경 보호 기억나십니까?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저층은 몇 층 이하다? 4층 이하. 그래서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작년에 아마 계획관리지역 가지고 틀린 정답 만들었거든요. 예, 아파트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대신 제가 장담하는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에 놓을 걸 열심히 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건물 건축하기면 몇 층까지 건축한다? 4층이야.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각각 볼 수 있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있으면 좋고 없어 상관없는 상가를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다음 1번 보시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보전 녹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이번 5월, 6월 과정에 건축법 하면서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택에서 주거 생활할 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 제공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거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근린 생활시설이라 표현하고 우리 주변의 상가 중에 90% 정도가 모두 건생시설입니다.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상린관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상리의 이는 가까울 인자. 그리고 원시 근시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근시는 가까울 근이죠. 가깝고 가까운데 있어야 될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뭐란다? 근린 생활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근린 생활시설은 1종 근린 생활시설과 2종 근린 생활시설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저 2종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상가를 2종 근린 생활시설이라 하고 1종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만약 내가 지갑을 분실하게 되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곳 공중 화장실입니다. 제가 112에 전화해보니 빨리 공중 화장실에 쓰레기통 뒤져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은 못 찾겠지만 지갑만큼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시고 가끔 지갑에는 10,000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갑이 30,000원짜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갑이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을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화장실은 꼭 생활에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있다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중 화장실에서 지갑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파출소 방문해서 분실 신고, 도난 신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파출소와 관련되어 바닥 면적 합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저 파출소 중에 300평 이상, 500평, 600평짜리 파출소 본 적 있다 없다? 걔는 경찰서이지 파출소 아니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파출소가 1종으로 박혀 놓습니다. 그리고 이 파출소 방문했다가 이제 주민등록증이라도 다시 발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방문하게 되는데 얘가 5년 전에는 동사무소였다가 4년 전에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고 3년 전에 또 법이 바뀌면서 지역자치센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법시험에 지역자치센터라는 말 보게 되면 얘는 뭘 의미한다? 동사무소입니다. 지역자치센터는 뭐다? 동사무소. 여기에서 주민등록 발급받게 되면 세 군데나 돌아다니니 좀 추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김밥 천국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휴게음식점은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 1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저 휴게음식점이 300 이상일 때는 2종 근린 생활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빵도 드셔야 되죠. 그 제과점으로서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미만은 1종, 300 이상은 2종입니다. 그런데 저희 음식점과 구분되는 곳으로서 일반 음식점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판매하는 곳인데 우리가 밤늦은 시간에 주택가 지나다니다 보면 화려한 광고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온사인 간판 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간판에는 정, 영영, 장밋빛 인생 뭐 그런 게 적혀 있는데 아침에 방문해 보시면 그 간판 한켠에 일반 음식점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얘는 1종 근린 생활시설이다, 2종이다. 그래서 술 판매하는 곳은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2종으로. 술 판매하지 않는 식당이 있다면 걔는 1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식사하셨다고 하면 소화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운동. 그래서 우리 탁구장을 방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변에 태권도장 볼 수 있는데 그런 탁구장 등으로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종이고요. 그런데 이 탁구공이 구기 운동 중에 가장 작은 공이거든요. 얘보다 약간 큰 골프공, 테니스공, 볼링공은 다 2종입니다. 탁구공보다 공이 크면 1종 근린 생활시설이다, 2종이다. 2종 근린 생활시설로 구분해 놓으시고 그 크기가 500 이상부터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해하실 것은 근생시설에 대한 규제가 심하겠습니까? 500 이상인 운동시설의 규제가 심하겠습니까? 클 때 규제가 심한 겁니다. 그리고 동네 태권도장 보신 적 있으시죠? 금도도장. 걔는 다 어디에 속한다?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나는 가본 적 없지만 남들 생각하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탁구장에서 한 30분 운동하시게 되면 땀 많이 나거든요. 그럴 때 찾아가는 곳이 사우나인데 법에서는 목욕장. 그리고 이 목욕탕 한켠에는 이용원과 미용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있는 건축법이 1960년대 만들어졌습니다. 저 1960년도에는 헤어살롱이란 이야기 또는 블루클럽이라는 이야기 그런 거 쓰지 않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원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목욕장, 이용원, 미용원.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런 말을 쓰게 되면 다들 북에서 넘어온 사람으로 착각해 줄 겁니다. 대신 법은 예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한번 단정하게 씻어졌다고 하면 머리 이발하셨다고 하면 동네 의원 또는 보건소 방문하셔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병원에 있는 의료시설은 병원, 의료시설이고요. 병실 없는 것이 의원. 그래서 동네 병원을 의원이라 표현하는데 얘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만약 병원, 종합병원이 있다면 얘는 의료시설입니다. 그리고 건강하다는 이야기 듣게 되면 동네 구멍가게 방문하셔서 뭔가 사들고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은 매일 책을 보시죠. 책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훌륭한 분과 똑같아지셨죠. 하루라도 책을 보셔야 한다면 입에 뭐가 두신다. 예, 그래서 집에 돌아가실 때 서점 방문하셔가지고 책을 사들고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서점이 뭐다? 제발 소매점.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구멍가게 가셔가지고 제철 과일 사들고 집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걔를 뭐라 한다? 소매점.
그래서 주택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일체의 것들을 모두 일종이라 표현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있다면 2종.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동물 병원이란 말 보게 된다면 이 동물 병원은 꼭 있어야 된다. 2종 근린 생활설이다. 2종이다. 우리 학원에는 독서실이 위층에 있거든요. 공부할 때 독서실 꼭 필요하다. 그 정도 상황 아니죠. 그러면 뭐? 2종. 반면에 우리 전기 이용하기 위해 변전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변전소는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그러면 걔는 1종. 나중에 우리 건축법이건 또는 국토계획법에 이런 문제 나오게 된다면 얘가 생활에 꼭 필요하다면 1종. 있어도 없고 없어도 상관없다. 그렇다면 2종으로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지각 분실했을 때 주택가 주변에 돌아다니는 곳, 그러한 곳들이 모두 1종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문제 풀어가는 게 좀 수월합니다. 저 1종은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하시고 2종은 어디에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보전 녹지역에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2종 근린 생활설은 술 판매하는 술집을 생각하시고, 만약 보전 녹지역이라고 하면 서울에는 남산이거든요. 그 남산에 술집 만들어 놓으면 술 먹고 하산하시다가 다치는 분 생기겠죠. 그래서 술집은 보전 녹지역에는 있다 없다? 없다. 설화산 꼭대기에 술집이 있다 없다? 설화산 꼭대기에는 술집이 있다 없다? 설악산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거든요. 술집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은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술 먹고 밤늦게 다니는 사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반 주거지역은 조례가 허용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얘는 천천히. 대신 다음 주에 이 이상한 문제 볼 겁니다. 제가 많이 만들 겁니다. 왜? 올해 시험에 나와야 되니까. 1종은 모든 용도지에 건축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2종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다. 그것만 꼭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쉴 때가 되셨는데 훨씬 지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